57불, 60불, 80불 받아가지고 개성단 55,000명 곱하기 4, 22만 명 개성시 가족들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 시기에 국제곡물상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공식 협상을 제안했던 적이 있어요. 공식 협상이 어떻게 제안했느냐? 귀척도 알다시피 최근에 곡물상 가격이 너무 폭등해가지고 현재 이거로서는 너무 어렵다.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한 가지 부탁을 하자. 우리가 임금을 아예 받지 않을 테니까 요 몇 개월만이라도 쌀을 좀 공급해 줄 수 있겠느냐? 에? 쌀값이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뭐 굳이 필요 없고 쌀만 이 가족들까지 우리 분하지 않는다. 55,000명권 노동자들 이 쌀만 공급이 안 되겠냐? 그 당시에 저는 이 협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는 그 협상을 저한테 받지 마라 그랬어. 협상이 결렬됐죠? 안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먹였는지 아세요? 저는 협상장에서 늘 보는 사람들이니까 협상이 결렬됐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따로 나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래? 아니까 어떻게 할 거냐? 뭘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공식 협상은 남북의 협상 끝났다. 그래서 뭔가를 도와주고 싶어 이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 수 없지. 남측의 당국이 이 협상을 안 받을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해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다시 중국의 인민군대를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냐? 중국의 인민군대는 말입니다. 굴량미가 있지, 굴량미. 굴량미를 1년치 먹은 쌀, 2년치 먹은 쌀, 3년치 먹은 쌀부터는 덤핑 쪄서 팔아요. 4년치 먹은 쌀을 4년치 먹은 쌀을 어떻게 쓰냐? 사료용, 소위 말하는 축산용 사료용을 써요. 그거라도 사오고 5년치 묵은 쌀은 진짜 싸게라도 덤핑 쳐서 사와야 된대요. 그렇게라도 사와야 20여 명 먹을 수 있대요. 그 쌀만 먹나? 다른 거 사야 되니까. 제가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는데 중요한 건 나중에 한 3개월 돼가지고 쌀이 왔다 그러길래 한번 쌀 좀 보자 그랬었어요. 어떤 쌀인지. 근데 보니까 이게 쌀이 좁쌀보다 더 작아요. 다 깨져 있어. 5년 묵으면. 그러니까 푹 불면 먼지가 푹 나. 그런 쌀이라도 먹였던 국척이에요. 근데 달러 57불, 60불, 130불, 140불 줘놓고 4인 가족이 먹고 살지를 못한 걸 알면서 대량살상국이 전용한다고 하면 그건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그런 거짓에 근거해서 공단을 닫은 거예요. 이사장님이 울 건 어떻게 해요? 저는 진행자니까 울어도 되잖아요. 이사장님 울면 안 되는 거지. 거짓이었다. 그렇죠. 그다음 다음 질문은 그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우리 그 남한 기업들이 일할 때 좀 위험하지 않냐? 그 북한의 공무원들한테 감시를 당한다든가 정말 전쟁의 위험 속에서 그분들이 위험하지 않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무지가 악이 되는 경우에요. 무엇이 위험한가? 모르는 게 위험한 거예요. 모르니까 위험한 거예요. 알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위험하면 들어가겠어요? 진짜 위험하면 들어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언론에서 가끔씩 이렇게 나와. 뭐 조선중앙 이런 데서 가끔씩 나오죠. 유사시의 북측은 개성공단의 남측 주재원들을 억류 인질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죠. 이거 설명이 안 됩니다. 북측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모욕이에요. 어마어마한 모욕이에요. 북측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지사지에서 남측은 그러면 만약에 유사시에 남측에 우리 북측에 노동자가 있으면은 억류할 생각이 있는 거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때요? 이거는 신화예요, 신화. 진짜 우리 정부가 진짜 유사시의 북측이 개성단의 남측 주재원들을 억류 인지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1%라도 0.1% 있다고 판단한다면 빨리 닫아야 돼. 그런 건 하면 안 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최초에 개성공단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북측은 개성공단을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군대를 왜 물렸어요?
돈을 벌려고 군대를 물린 거 아니에요.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군대를 물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제가 아까 2004년 기준으로 북청 노동자들이 한 달에 63,000원 받았다 그랬죠. 기본급이 50불이에요. 이 기본임금 협상했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2003년 이 협상 때 북청 노동자들한테 한 달에 100에서 150불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판단했었어요. 50불을 제한한 것은 북측이 50불을 제한했었어요. 우리 개성공단의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났죠. 북측의 토지가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남측 정부가 땅 분양을 남측 기업들한테 얼마나 했느냐. 공장 부지는 평당 14만 9천 원, 상업 용지는 평당 45만 원 이상씩 했어요. 북측은 우리한테 땅값을 얼마를 받았을까요? 공짜로 써라.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몰라. 북측은 돈줄 달러박스 외화물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 돈줄 달러박스 외화물이라는 이야기는 자본적 가치 프레임에 갇혀있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을 그들에게 투영하는 거야. 그들이 진짜 평화를 위해서 했다라는 이야기는 6만의 군병력을 빼는 과정. 예를 들어서 사실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 다들 막 정신적인 충격일 건데 6만 명의 군병력을 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판단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장군들이 반대했겠어요. 최전선의 정예 군부대를 빼는 거예요. 최전선의 정예 군부대 6만 명이 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반대가 있었겠어요. 그들을 설득했던 논리가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남측에서 기업이 3천에서 5천 개가 들어오고 그 연관 협력업체가 10만 개가 된다고 하는데 5천 개 정도 들어오고 남측의 연관 협력업체 10만 개가 가동되면은 남북 간에는 전쟁은 사라진다. 우리는 안보를 넘어서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 내가 기관들한테 6만의 군병력, 12만의 군병력을 주더라도 기관들은 안보는 할 수 있지만 평화는 못 만들잖아. 군대를 잠시 물리고 남측의 기업들이 들어와 버리면 그렇게 경제가 협력이 고도화되어 버리면 우리는 진압으로 전쟁의 위기는 다 극복할 수 있고 평화를 만들 수 있어. 이 안보가 뭐예요? 소극적 평화잖아. 평화는 적극적 안보잖아. 이 안보를 넘어서 평화로 가자. 이게 6만의 군병력을 후방으로 뺄 수 있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성공단 전략이에요. 결국 우리가 겉으로 평화를 염원하잖아요. 그들도 평화를 염원한다 이거예요. 근데 돈도 벌리잖아. 하면 할수록 평화는 제도화될 것이고 우리 한국 경제는 높아지겠죠. 지난해 2018년 9.19 평양선언 있던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9.19 평양선언 하고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죠. 기억나실 거예요. 망치부인도.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 헤어져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강인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 그 5천을 함께 살고 70년 헤어져 살았습니다. 요 문장 앞에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대통령님의 공개적인 대중연설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나는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이 평화를 갈망한다고 절실히 확인했대요. 그럼 가서 만나서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한 번도 안 만나봤잖아. 한 번도 안 만나보고 나쁜 놈들, 지질한 것들, 루저들,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죠. 왜 이렇게 인식을 하느냐? 한 번도 못 만나게 하고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체제로서의 분단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예요. 개성공단은 똑같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같이 생활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북한이 아니었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개성공단 재개된다 그러고 안 돼. 평화 안 돼. 분단 체제를 심화시키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개성공단을 닫으려고 합니다. 왜? 그곳에는 이미 평화가, 이미 통일이 있었거든. 돈도 벌려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곳이잖아. 누군가는 최초로 이 땅에 분단 체제를 만들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이것들이 이런 걸 해? 닫아야 되는 곳이에요. 분단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에요. 다 가리고, 다 차단하고, 왜곡하고, 은폐하고, 보도하고 그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보면 전혀 몰랐던 새로운 폭이 존재하고 평화를 눈물나게 소리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다 착해. 대통령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공간이 바로 개성공단이에요. 14년간 우리 겪어봤잖아. 그래서 아까 질문을 돌아가 볼게요.
유사시에 북측은 우리 남측의 주재원들을 억류 인질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뉴스가 남측에 나올 때마다 북측 애들한테 진짜 미안했어요. 미안하다. 저게 인식이다. 이게 분단이라는 거다. 우리는 그러지 않다는 거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끼리는. 근데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남측에 있는 우리 와이프한테 이 이야기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설득 안 돼요. 분단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확신이 있어. 그들은 진짜 유사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런 판단을 했었어요. 대성관에 한 5년 이상 있었던 남측 사람들은 진짜 유사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 북측이 진짜 뭔 작전을 할 생각을 진짜 가지면 가장 먼저 그들은 대성단에 있는 우리 남측 주재원들을 남측으로 소개부터 하고 작전을 하더라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이게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사람은 책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만나서 대화해보고 생활해봐야 돼요. 그래야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잖아. 아, 이 사람들 심성이 이런 거구나. 일반 주민들, 관료들, 당원, 당국자들 다 모은단 말입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은 유사시 참 남측에서는 저런 언론의 보도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북측 애들한테 미안하다 그래요. 미안하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북측은 너무 허접하게 생각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사회 상식은 그게 상식이잖아. 뭘 상식이더라. 저는 이렇게 한 번씩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70년 분단 체제는 이 분단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북을 무지하게 만들고 체제적으로 북을 왜곡시킨다. 북을 무지하게 만들고 왜곡시켜야 분단 체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낳았어요. 70년 분단 체제는 우리 사회 속에서 북한에 대한 많은 상식들을 만들었는데 팩트와 진실의 영역하고는 거리가 참 많다. 그래서 가서 만나보라. 대화해봐라. 다 필요 없다. 가서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분단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근데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냐. 개인이 아니고 전체 공동체 성원들의 전체 인식을 다 바꾼단 말이에요. 다 유린시켰단 말입니다. 진짜 지향적 것들이에요. 제가 북한 체제를 연구했던 학자의 입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기 북측에 체류했던 사람인데 결성에서 4년간 대북 협상을 전담을 하고 그곳에 수많은 토론 논쟁을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던졌던 단어 하나가 있어요. 북맹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북맹, 맞아요. 문맹, 북맹처럼 분단 체제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북맹을 일반화시켰다. 국민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 권리 가르쳐줘야 되고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야 되는데 이 모든 삼위일체가 분단 체제는 왜곡하고 오도하고 거짓을 일반화시켰어요. 어마어마해요. 전 이것이 적폐 중에 근본 적폐가 분단 적폐라고 그랬어요. 분단 적폐가 윤리와 도덕, 정의를 땅에 떨어뜨렸다. 다른 거짓들은 비일비재해. 이 분단 적폐라는 게 최근에 많이 보여요. 저는. 언론, 검찰, 예전에는 군도 있었고 경찰도 참 많았죠. 분단 권력에 온전했던 그 많은 것들, 민주화되는 과정 속에서 군도 힘이 빠지고 경찰도 힘이 빠졌지만 단 한 번도 손 못 댔던 영역이 있다면 저는 언론 적폐, 검찰 적폐 이런 일주일의 사법적으로 봅니다. 분단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모든 비극들은 그 분단을, 이 총체적 비정상의 근원인 분단을 평화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눈물 나는 과정이에요. 눈물 나는 과정.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사실 이제 이 사장님은 그러니까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라는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 일반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무서운 김정은이, 무서운 김정일이 평화를 정말 원할까? 왜 평화를 원한다면 왜 원할까?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평화를 원한다? 말이 안 되잖아. 못 믿죠. 그게 상식이죠. 우리의 상식.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현재의 우리를 잘 봐야 돼요. 뭐냐? 현재 한반도는, 현재 남북관계나 남북미 관계, 현재 한반도는 전쟁 중입니까? 아니면 평화 중입니까? 휴전 중이죠.
휴전 중이라는 이야기는 전쟁 중이라는 이야기죠. 엄격히 말하면 현재 한반도는 광의적 의미 속에서 본다라면 국제법적 수준에서 본다라면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예요.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협정을 맺었어. 휴전협정은 광의적으로 전쟁 중인 상황이에요.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부터 모든 제재는 왜 할까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맞아요. 전쟁의 적국이기 때문에 모든 봉쇄 제재 하잖아요. 이게 북측은 매일매일이 비정상이에요. 매일매일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싶어요. 전쟁 상태를 끝내고 싶어요. 전쟁 상태를 끝내야만 정상. 모든 제재 때문에. 그 모든 제재의 힘겨움, 모든 일상적 비정상의 근본 토대가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상황, 즉 휴전협정의 문제라고 봐요. 이거를 전쟁 끝내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만 체결하면은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데 전쟁 상태는 안 끝내주고 북측이 미국에게 일관되게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잖아요. 미국은 별로 안 들어줬잖아요. 전쟁을 잘 몰라요. 사람들 모르죠. 예, 그 북한에서 이 단순한 논리를 몰라요. 그 평화협정을 요구했다는 걸 그 우리 남한 사람들이 맞아요. 알 기회가 없었어요. 몰상식이가 안 가르쳤으니까. 사실은 북측은 일관되게 모든 남북미 관계의 근본 제도적인 한계인 전쟁 상태를 좀 끝내자. 정상적인 관계로 가고 싶다. 그래야 우리도 자기들도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싶은데 전쟁 상태를 안 끝내주고 종전도 안 해주면서 제재는 계속 하고 있는 현 상황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봐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평화협정이 필요하죠. 평화협정을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서 결국 미국과의 모든 관계들이 설정되죠. 우리는 북측이 일정 부분 군사적으로 위험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북측이 미국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공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북측은 매일매일이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비정상인데 그들의 상대방은 전 세계의 군사적 패권 국가인 미국이에요. 휴전협정의 조인 당사자가 미국, 북한, 중국이잖아요. 중국 빠진다 치면 북미가 휴전협정의 조인 당사자예요. 즉 북측의 전쟁의 상대방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이에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만 한다라는 게 북측의 전략적 과제예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이 뭘까요? 북은 그럼 첫 번째 이거부터 이야기합시다. 북한은 미국에게 전쟁을 원할까요? 평화를 원할까요? 북한은 미국에게 전쟁을 원할까요? 평화를 원하죠.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북한은 미국에게 평화를 원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없어요. 사주고.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그렇죠. 어느 나라도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진 않아요. 평화를 원해요. 근데 왜 미국은 북측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주지 않죠? 한미동맹의 궁극적 가치가 뭐죠? 한반도의 평화잖아요. 종전선언 왜 하죠?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 왜 해요?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평화를 위해서 종전선언도 평화협정도 비핵화도 다 하면 돼. 그런데 비핵화를 아까 더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이 뭘까요? 북핵 문제의 본질. 우리 북핵 그러잖아. 30년간 북한 핵 문제 계속 그러자고 있어요.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은 북미 간의 적대 관계가 문제의 본질이에요. 맞잖아요. 적대 관계만 사라지면 핵 문제는 사라져. 그러면 북한 핵 문제 해법의 본질은 뭐냐? 북미 적대 관계를 청산해주면 돼요. 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돼요.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뭘까요? 평화 상태. 평화 상태를 담보해주면 돼. 평화협정부터 체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면 핵은 거의 다 내려놓을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완벽히 평화 체제가 구축돼버리면 핵이 필요 없어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원하잖아. 똑같아. 그런데 비핵화의 프레임 갇혀 있어 하더라. 비핵화 그죠? 네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한반도에 비핵화가 있어요. 완전한 비핵화가 있어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CVID가 있어요. FFVD도 있어요.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FFVD까지. 이 네 가지가 다른 걸까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최종적인 충분한 비핵화. 이건 이데올로기예요. 똑같이 다 비핵화예요, 그냥. 이 비핵화일 뿐이야, 그냥.
비핵화는 수십 년이 걸려요. 수십 년이 걸려요. 왜? 북측에 핵시설 설비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만들었을까요? 보세요. 자, 이제 본질이 미국과 북한은 전쟁 상태이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죠. 예? 핵무기를 진짜 써본 나라. 예, 유일하게 써본 나라예요. 북측 입장에서는 미국이 저 전술 핵을 가지고 자신들을 때릴 수 있다고 판단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때릴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안 맞기 위해서 전술 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맞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군사적인 공포의 균형이 성립이 돼야 저희들이 우리를 못 때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측은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리를 핵 선제 공격하지 않겠다라면 우리가 이걸 왜 가지고 있냐? 근데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거죠. 미국의 핵 전략은 미국 유사시에 핵으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나라 중에 북한을 1번 국가로 꼽고 있어요. 미국이 유사시에 핵으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국가 1번으로 북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폐기해주지 않으면 북이 핵을 포기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북에게도 안보란 게 있어요. 북에게도 안보란 게 있다라는 인정할 수 있다라면은 근본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비핵화는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돼요. 즉 니네들 비핵화 다 하면 평화협정 체결해 주겠어? 북은 안 해요. 평화협정 체결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다 나가면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평화를 만들겠다라는 상호 신뢰 구축의 과정 자체가 중요해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그냥 핵만 내려놔라. 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해법은 평화만 약속해주면 그렇죠. 핵무기를 주겠다. 아예 가져가래. 아니면 남북 공동관리도 괜찮죠. 러시아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좀 보관해줄게.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러시아가 하는 이야기가 미국을 못 믿겠으면 우리가 좀 대신 갖고 있을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사람들이 많지. 좀 오래 듣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